사돈, 현명한 줄 알았는데 정말 어리석으시네요. 우리 딸 정도면 의사나 변호사한테 시집 갈 수 있었는데 그쪽 아들 선택해 준 거라고요. 사람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겨우 그깟 일로 파혼하자고요. 네, 그렇게 잘난 딸이면 의사한테 시집 보내면 되겠네요. 그리고요, 우리 아들도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깟 일이라니요? 조그만 실수했다고 직원을 쥐잡듯이 잡으면서 갑질하는 걸로 보이던데요. 저는요, 돈보다도 사람 됨됨이가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마 사돈께서는 평생 이해 못 하시겠지만 말이에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별 볼 일 없는 집안 선심 썼다 생각하고 시집 보내려 했더만 자기 복 자기가 찬 줄 아세요. 아이고, 됐습니다. 그렇게 잘나신 따님도 잘난 집안에 시집 가시라고 이제 그만 놓아드릴게요. 파혼입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1세 강미선 씨입니다. 2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워온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선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도 어느덧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혼자 키워온 아들만큼은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우진아, 너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면 엄마는 소원이 없어.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아들 우진을 키우면서 한 번도 편한 날이 없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바르고 성실하게 자라준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죠. 미선 씨는 남편이 떠난 후 단 한 번도 재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 우진을 잘 키우는 것만이 그녀의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34살이 된 아들 우진은 대기업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선 씨의 기대대로 착실하게 자라주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사원이 되었죠. 어린 시절부터 공부도 잘했고 사춘기 때도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았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그래도 이만하면 잘 자라줬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특히 아들이 늘 어머니를 먼저 생각해주는 모습을 보면 더욱 그랬죠. 명절이면 꼭 선물을 사들고 오는 것은 물론이고 월급날이면 어김없이 용돈을 드렸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우진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미선 씨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얼마 전에야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는데 벌써 결혼이라니요.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애는 어떤 아이길래 이렇게 빨리 결정했어? 우리 아들 마음에 쏙 들었나 보네? 미선 씨가 물었더니 아들은 수줍은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예요.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요. 엄마가 보시면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아들의 말에 미선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간호사라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 마음씨도 좋을 것 같았고 전문직이니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일 것 같았죠. 게다가 대학병원이라니 실력도 인정받은 사람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처음 예비 며느리 이나영을 만났을 때는 정말 우진의 말대로였습니다. 31살의 나영은 단정한 외모에 싹싹한 성격으로 첫인상부터 좋았죠.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에 화장도 은은하게 했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더욱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나영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비 며느리 나영의 첫 만남부터 예의 바른 모습에 미선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어머님, 제가 우진 오빠 잘 챙겨드릴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나영은 첫 만남에서부터 미선 씨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말 이쁘게 하는 사람이었으면 했는데 첫인상만으로는 그 기준에 딱 맞는 것 같았죠. 커피를 마시면서 나눈 대화에서도 예비 며느리는 똑똑하고 배려시 믿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첫인상이 좋았던 만큼 나중에 드러난 예비 며느리의 다른 모습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죠. 엄마, 이번 주말에 신혼집을 보러 갈 건데 같이 가주실래요? 며칠 전 퇴근 후 저녁을 먹으며 우진이 말을 꺼냈습니다. 미선 씨는 국을 떠서 아들 앞에 놓아주며 귀를 기울였죠. 엄마도 한번 보시고 의견 좀 내주세요. 나영이도 엄마랑 같이 가면 좋겠대요. 미선 씨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면 신혼집에서 생활할 텐데. 며느리 될 아이와 함께 집을 보면서 대화도 나누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 결혼 후에 살 집이니 부모 입장에서 조언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좋지. 안 그래도 엄마도 궁금했어. 어디 동네로 알아보고 있는데? 잠실 근처 쪽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나영이가 출퇴근하기 편한 곳으로요. 미선 씨는 순간 걱정이 되었습니다. 잠실이라면 아무래도 집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 말이죠. 요즘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는 뉴스를 본 터라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나영이의 직장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알았어. 주말에 시간 맞춰서 가보자. 그렇게 해서 그 주말 세 사람은 함께 부동산을 찾아 여러 집을 보기로 했습니다. 미선 씨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더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그리고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위한 좋은 집을 찾을 수 있기를 말이죠. 아침부터 단장을 하고 나서며 미선 씨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도 새로 염색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앞에서 촌스러워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선 씨는 이날이 예비 며느리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결정적인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때론 사람의 진면목을 보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날의 경험은 미선 씨의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아파트는 25평형 신축 빌라였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적당한 공간이었죠. 특히 보안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고 지하철역도 걸어서 10분 거리여서 교통도 편리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약속 시간에 맞춰 나온 부동산 중개인은 친절하게 집의 장점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구조가 아주 잘 빠졌어요. 신혼부부들이 제일 선호하는 평수예요. 특히 이 동네는 치안도 좋고 근처에 대형마트도 있어서 생활하기 편리하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에 미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부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신혼생활을 시작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아늑하고 좋은 것 같은데? 신혼집으로 딱 알맞을 것 같아. 주방도 넓고 수납 공간도 많네. 하지만 예비 며느리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죠. 창문도 좀 작고 채광이 별로네요. 요즘 친구들 적어도 롯데캐슬 같은 브랜드 아파트에서 살던데 그런 곳은 없나요? 아, 그리고 이 바닥재도 마음에 안 들어요.
원목 마루로 해야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그러더니 거실 쪽으로 걸어가며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아무래도 빌라랑 비교해서 브랜드 아파트는 가격대가 많이 다릅니다. 실용적이지도 않고요. 두 분 예산을 고려하면. 게다가 요즘은 전세자금 대출도 까다로워져서. 아들 우진이가 조심스럽게 나영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예비 신부의 과한 요구사항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나영아, 우리가 대출을 받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집을 정해야 해. 너무 무리하면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어. 이자도 점점 오르고 있잖아. 대출 더 받으면 되지? 신혼집은 한 번 사면 끝인데 적당한 거 사서 후회하는 것보다 좋은 데서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해서 살던데요? 그렇게 나와서 두 번째로 본 집은 33평형 아파트였습니다. 첫 번째로 봤던 집보다는 훨씬 넓었고 내부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특히 수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여기는 집도 깨끗하고 구조도 괜찮네. 가성비도 좋은 것 같고. 방도 3개나 있어서 나중에 아이 낳고 살기도 좋겠어. 미선 씨가 만족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나영이는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죠. 괜찮지 않니? 어떠니, 나영아? 어머님, 요즘 신혼집 인테리어는 이렇게 안 해요. 벽지도 다 바꿔야 하고 저 주방 가구들 너무 구식이잖아요. 여긴 싹 리모델링 해야겠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본 인테리어랑 너무 달라요. 예비 며느리는 주방 쪽을 가리키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싱크대도 다 뜯어내고 아일랜드 식탁으로 바꿔야 하고 벽 타일도 전부 교체해야 해요. 조명도 다 바꿔야 하고. 아, 천장도 높이가 좀 낮네요. 우리 후배네는 천장 높이가 3m가 넘는데. 우진이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리모델링까지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 우리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간단한 수리 정도만 하고 말이야. 나중에 여유 생기면 천천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자 예비 며느리는 의아하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마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듯한 어조였죠. 오빠, 요즘 인테리어 트렌드는 완전 바뀌었어요. 친구들 불렀을 때 고급져 보여야죠. 이 상태면 쪽팔려서 집들이도 못해요. SNS에 올릴 사진도 없잖아요. 미선 씨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 남한테 보이는 거에 집착하는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SNS에 열광한다는 것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우진은 점점 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분이 어떨지 걱정되는 듯했죠. 하지만 나영의 말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저희 병원 원장님네 사모님도 인스타로 유명하시거든요. 매일 인테리어 사진 올리시는데 팔로워가 10만 명이래요. 어머님도 시작하시면 재미있으실 텐데? 이에 그치지 않고 세 번째 집을 보러 가는 길에 예비 며느리는 자신의 SNS를 보여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봐요. 제 친구네 신혼집이에요. 완전 예쁘죠?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샤넬 조명에 구찌 쿠션까지.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대요. 좋아요가 1000개도 넘게 달렸어요. 미선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는 예비 며느리의 모습이 걱정되기 시작했죠. 신혼집을 본 후
세 사람은 근처의 고급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가 세련되고 분위기가 좋아 나영이가 먼저 제안한 곳이었죠. 통유리창 너머로 따스한 오후에 햇살이 들어오는 모습이 인상적인 카페였습니다. 여기가 요즘 SNS에서 핫하다는 카페예요. 제가 평소에 자주 오는 곳인데 커피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아요. 인테리어도 자주 바꿔서 매번 올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에요. 나영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카페 내부는 고급스러웠고 테이블마다 신선한 꽃다발이 놓여 있었죠. 조명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듯 했습니다. 자, 다들 뭐 마실래? 세 사람이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곧 주문한 음료가 나왔습니다. 젊은 여성 점원이 쟁반에 음료를 가득 담아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점원이 실수로 나영의 옷에 커피 몇 방울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작은 얼룩이었지만 그 순간 카페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죠. 점원은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닦아드릴게요. 그러나 예비 며느리 나영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날카로워진 눈빛으로 점원을 노려보았죠.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짜린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어떡해요? 점원이 재차 사과하며 물티슈를 건네려 하자 예비 며느리는 손을 탁 치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 소리에 주변 손님들이 놀라서 이쪽을 쳐다보았죠. 아니, 사과만 하면 다예요. 책임은 안 지시고. 이렇게 비싼 옷에 커피를 쏟고 물티슈로 닦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진이는 당황해서 나영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영아, 괜찮아. 실수잖아. 크게 묻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하지만 예비 며느리는 아들의 말은 아예 듣지도 않은 채 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이 옷 80만 원 넘는 거예요. 당신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 브랜드 옷이 얼마나 드라이 클리닝이 까다로운 줄 알아요? 이걸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점원은 정말 죄송합니다. 세탁비라도 드릴게요. 라고 말했지만 예비 며느리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세탁비? 지금 농담하세요? 당장 매니저 불러오세요. 여기 사장 누구예요?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직원 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점원은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나영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런 직원 데리고 있으면 장사 망하겠어요. 고객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면 어떡해요? 매출이 얼마나 줄어들 줄 아세요?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또 어떤 손님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미선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몸이 차가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 아이의 진짜 모습이구나. 나중에 우리한테도 저렇게 할까? 예비 며느리 나영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님 대접하는 카페는 처음 봐요. SNS에 올려서 다 알려줄 거예요. 제가 팔로워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올리면 여기 매출 반토막 날 거예요. 매장 매니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세탁 비용을. 세탁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고급 브랜드 옷이 세탁으로 해결될 것 같아요? 아예 새 옷을 사주던가?
아니면 제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아들 우진이는 더는 참지 못하고 나영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해. 이제 그만하자. 다들 보고 있잖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오빠는 왜 내 편을 안 들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당신 여자친구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예비 며느리는 이제 우진이에게까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선 씨는 그 광경을 보며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마치 악몽을 보는 것 같았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먼저 일어날게요. 미선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영이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서 일어날 생각을 않고 있었죠. 어머님, 이런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데가 어딨어요?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저희를 물로 볼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 정도면 됐잖아요. 실수로 조그맣게 흘린 것뿐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세탁비 청구하면 될 일이지. 저기 있는 점원 아가씨 울고 있잖아요. 그러자 예비 며느리는 그 여성에게도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아줌마는 무슨 상관이세요? 이게 얼마짜린데? 이런 옷 한 번도 못 입어보셨죠?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주변에 또 다른 손님이 말을 보탰습니다. 젊은 사람이 참. 저렇게 남의 시선도 안 보이나? 예비 며느리는 이제 그 손님에게도 고성을 질렀습니다. 어르신들은 왜 이래요?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잖아요. 요즘은 이런 걸 소비자 권리라고 하는 거 모르세요? 미선 씨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들의 와이프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걸요. 결국 카페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고 다른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피해갔습니다. 우진이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서 있었고 미선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매니저는 계속해서 사과하며 새 옷값을 변상하겠다고 했지만 나영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본사에도 컴플레인 넣을 거예요. 이 브랜드 카페가 이렇게 손님을 대하는지 모든 SNS에 후기 남길 거예요. 그때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영아, 이제 진짜 그만하자. 더 이상은 안 돼? 오빠, 설마 나보고 참으라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그래, 참으라고.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정말 실망스러워. 우진의 말에 나영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빠까지 이러시면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편 될 사람이 편도 안 들어주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왜 저한테만 뭐라는 거예요? 미선 씨는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진의 눈빛에서 결심이 서린 것이 보였죠.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우진이 어머니를 찾아왔을 때 미선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할지. 그날 밤 미선 씨의 집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아들 우진이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많이 실망했어요. 미선 씨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평소 똑부러지고 당당하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지친 표정만이 역력했죠. 엄마도 봤잖아요. 저렇게
저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요. 처음엔 단순히 화가 나서 그러나 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 엄마도 다 봤어. 우진은 휴대폰을 꺼내 나영이와의 카톡 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전에도 비슷한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다 눈 감아줬어요. 나영이가 워낙 일도 잘하고 똑똑해서 성격이 좀 급한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미선 씨는 아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마트 직원한테도 비슷하게 했었어요. 물건 진열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리고 택시기사님한테도. 그때마다 제가 말렸는데 오늘은 도저히. 우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전 이제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결혼 전에 이런 모습을 봐서 다행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봤으면 미선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들어볼래? 네, 엄마. 사람이 화날 때는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한 거야. 하지만 나영이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너무 쉽게 화를 내더구나.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자기보다 약자라고 생각되는 사람한테는 전혀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우진아, 결혼은 평생의 약속이야. 한번 결정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거고. 상대방의 본 모습을 봤다면 그게 내가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해. 우진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파혼하려고요. 이제는 정말 확신해요. 그래, 이혼보다는 파혼이 더 쉽단다. 며칠 후 우진은 나영에게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하지만 분위기는 전과 완전히 달랐죠. 뭐라고? 파혼이라고. 나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왜? 무슨 일 때문에? 설마 그날 그 일 때문에? 겨우 그런 일로? 그날 그 일이 아니야. 내가 보여준 모습, 그게 너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고. 오빠, 나 너무 억울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커피는 직원이 쏟았고 그 옷은 얼마나 내가 아끼던 옷인데. 월급 모아서 겨우 산 거란 말이에요.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나영아. 이제 와서 보니까 그동안 내가 보여준 모습들이 다 이해가 가. 처음 만났을 때의 얌전하고 친절한 모습은 어디 갔을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우리 엄마 앞에서 보여주던 모습이랑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던 모습이 너무 달랐어. 특히 너보다 약한 사람들 앞에서. 나영이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와서 파혼하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오빠를 선택했는데. 포기? 무슨 포기를 했다는 거야? 오빠도 알잖아요. 우리 병원 원장님 아들도 저한테 관심 있었고 의사 선생님들도 많았는데 내가 다 거절하고 오빠를 택한 거라고요? 고마운 줄 알아야지. 아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더 확신이 드네. 우리 여기서 끝내자. 안 돼요. 절대 안 돼. 이렇게 끝내면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요? SNS에도 결혼 준비한다고 올렸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내가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그런 게 중요했을까?
나영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시켜서 그러는 거죠? 어머님이 절 싫어하시나 봐요. 제가 찾아가서 사과드릴게요. 엄마는 상관없어. 이건 전적으로 내 결정이야. 나는 내가 보여준 그 모습들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 그래도 우리 이제 결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예식장도 예약했고 신혼집도. 다 취소할 수 있어. 지금 취소하는 게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 대화는 결국 격앙된 분위기로 끝이 났습니다. 나영은 결국 눈물과 함께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우진은 긴 한숨을 내쉬었죠. 그렇게 결혼은 깨졌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우진은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미선 씨도 아들의 현명한 판단의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미선 씨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진정한 인성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결혼 전에 상대방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는지를.